자, 흥하 회원입니다. 요 며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시장에 전체적으로 뭐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고 시장도 약세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등장하는 종목인데요. 이 뭡니까 지난 앞에 앞서서의 분석에서 이란과의 중동 충돌 얘기에 이 뭡니까 이 라마단 기간 중에 뭐 그 이날이 가장 유력하다 뭐 그따위 소리를 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었죠. 역사적으로 이 기간 중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쟁하자고 덤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가지고 폭격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지금 다 같이 그런 축제고 가장 성스러운 기간인데, 물론 이제 이슬람 쪽은 조금 뭐 그게 다르긴 합니다. 그쪽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이거 아주 뚜렷하고 아주 선명한 종교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얘들한테 이게 가장 선명한 기간, 이 뭡니까 성스러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툭하면 뉴스로는 예전부터 중동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일어날 때 보면 묘하게도 꼭 이때하고 겹쳐요. 그래가지고 뭐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뭐 혹은 이런 때 뭐 그때 이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뭐 이딴 소리가 나왔었는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뉴스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이런 뉴스를 뭐 그때 뭐 터질 것이다는 뉴스를 숱하게 봤는데, 저 미국 월간놈들이 금리 가지고 맨날 양치기 헛소리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언제나 양치기 소년 같은 소리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앞에 그래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놓고, 이게 도대체 보복 임박이 언제부터 지금 보복 임박이냐 이거예요. 아직도 보복 임박이랍니다. 이란 이스라엘 보복 임박 시사, 보복 임박했나? 똑같죠. 금리 인하한다. 1월 달에 인하한다. 나가리 3월 달에 인하한다. 나가리 5월에 인하한다. 나가리 6월에 인하한다. 나가리. 그리고 이제 다시 뭐 8월 뭐 9월에 인하한다. 보복이 임박했다. 공격이 임박했다. 임박했다. 수일래. 계속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테마를 다루는 입장에서라 그러면 아유 감사하죠. 테마를 다루는 입장에서라 그러면 아니 뭐 이런 고마운 일이 다 있나 아니 뭐 이런 걸 다 넣어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징검다리죠. 앞에 설명드린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틈새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경우에 강세고,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스타트에 지수가 꽝 하고 내리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갔었죠. 16%까지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흥하연 장 초반에 지수 박살나자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수 움직임을. 옆에 지금 지수 움직임 보입니다. 지수는 시가에서 저가 찍고 쭉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가 갭으로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자 쫙 치고 들어갔다 지금 반대로 눌리죠. 이거 반대로 간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다라고. 이제 흥하회원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저 미국의 그 교량 붕괴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이 해운 운임의 상승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시세가 운임 상승이라는 거는 대세 큰 쪽. 그러니까 과거 언제 얘기냐 그러면 그 운임에 대한 얘기는 맨 앞에 이런 종목들을 다룰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운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 시절 얘기예요. 저 앞쪽에 옛날 뭐 세양선박도 있고 한진해운도 있고 그러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세양선박 이런 것들이 해운주로 크게 자리 잡고 움직일 때 그때 얘기고요. 이건 지금 그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철저히 테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운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운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테마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칸은 화면에 그려진 그대로 피부나치 한 칸씩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죠. 단기니까 딱 한 칸씩이에요. 자, 한 칸. 다음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한 칸. 이렇게요. 한 칸 올라서고 밑에 잡아서 한 칸 올라서고. 그럼 지금 여기서도 이제 곧바로 또 바로 공략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겠죠? 또 하루 쉬고 한 칸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공략을 들어가시라. 혹은 뭐 이 반반 칸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반, 그 다음에 위쪽에 시세의 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다시 내일 주가가 눌려 들어온다 그러면 요 반 지역이죠. 오늘의 시가 그 부근인 자리 3,600원 선 전후 3,600원은 3,700원 정도까지 요 구간 사이에서 내일 또 눌려지면 이렇게 사서 여기까지입니다. 반 구간 4,100원 선 이렇게 반을 한 칸 혹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런 형태로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실제로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란이 터졌다라고 하면 요런 테마의 색상 같은 경우는 터졌다 뭐라고 하면 그때 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고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테마의 경우는 뉴스에 빠지는 종류의 테마가 아니에요. 뉴스에 빠지는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그러죠.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은 쟤네가 뭐 M&A를 할 것 같다. 곧 M&A를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M&A가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 가지고 쫙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작 M&A를 터뜨렸다 이겁니다. 그럼 빵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HLB 리버스 NLB FDA 승인이 임박했다. 이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정작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온 데다가 대고 뉴스에 대고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사전에 기대감 가지고 쳐올렸으니까 뉴스에 대고 차익 실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요. 얘는 지금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크게 쳐올렸다라고 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철저히 단기로 들어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중동 전쟁 같은 경우 시장 전체로는 압박 재료고 얘는 틈새로 반대로 가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 시장 전체가 압박을 받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얘들은 반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뉴스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때 잽싸게 팔아버린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홀딩 시켜가지고 저 고가 꼭대기에서 팔으셔야 돼요. 그 전까지 사이에 지금 계속 이렇게 양치기 소녀처럼 임박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는 짧게 끊어먹고 터지면 고가에서 팔아라 이거죠. 저 위쪽에서 파시면 됩니다. 저 꼭대기 고점. 터지면 저 위쪽에서 파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징검다리 형태로 한 칸씩 단타로 하실 것.